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상황 마감은 어떻게 됐을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 주요국들의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마찬가지로 0.28%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224포인트가 종가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독일의 PPI 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2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PPI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키면서 지수도 함께 견인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0.56%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80.21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80달러 선의 턱걸이 마감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죠. 이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그 금리 인하 폭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0.15%포인트가량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발표가 된 수치는 0.1%포인트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들이 시장의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따라서 0.56%의 소폭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원유를 보실 때 이제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유가 시장은 현재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그리고 원유 수요 둔화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치열하게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가의 분석도 살펴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원유의 수요 그리고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체킹 지속적으로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마무리 상황 궁금한데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IT 업종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1% 하락했던 반면 S&P 500이 0.69, 나스닥이 1.56% 상승했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18%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잭슨홀 회의와 오는 수요일 폐장후 발표될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잭슨홀 회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고위 공무원, 경제 석학들이 대거 참여하는 심포지움으로 제롬 파월 의장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5분부터 경제 전망 연설에 나설 예정이며 이번 연설은 오는 9월 19일에서 20일까지 열리는 FOMC 정리회의를 앞두고 파월 의장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업종별로는 임의 소비재, 운송, 헬스케어, 방위산업, 반도체 등 IT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반면 에너지와 유틸리티, 기초소재, 건설, 부동산이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342%, 달러 인덱스는 0.0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HSBC가 목표 주가를 현 수준 대비 80% 이상 높은 780달러로 제시한 데 따라 엔비디아가 8.5%의 급등을 보이면서 반도체 업체 전반을 끌어올렸고 예상을 대폭 상회한 주당 조정 순이익 1달러 44센트, 매출 19억 5천만 달러를 발표한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로아토 네트워크스는 15% 가까운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주택 담보 매출, 즉 모기지 금리가 7.5%까지 상승하면서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위축되면서 미국의 주택시장 둔화세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CNBC는 모기지 뉴스 데일리를 인용해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이 오늘 7.48%를
기록했고 이것은 일주일 만에 0.29%포인트가 폭등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30년 고정 모기지는 30년 동안 정해진 금리로 주택구입 융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택융자 형태입니다. 한편 미국의 주택시장을 압박하는 주된 배경이 미국의 경제 호황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에서도 경제 지표들이 산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흐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모기지 금리의 상승을 촉발했다는 지적이며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기조 전환을 위해서는 사전에 경제 둔화가 확인이 돼야 한다면서 연준이 더욱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국채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모기지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정금리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모기지, 즉 ARM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모기지은행협회는 30년 고정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2020년에는 ARM이 전체 모기지의 2%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전체 모기지의 7% 이상으로 높아졌고 5년 만기 ARM 금리는 지난주 평균 6.2%를 기록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상위 10개 회사의 올해 투자 합계액이 지난해보다 약 16% 감소할 것이라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투자액이 줄어드는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며 투자 감소폭은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신문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10개 회사의 투자액은 약 1,220억 달러로 집계됐고 SK 하이닉스가 지난해보다 투자 규모를 50% 이상 줄이는 것을 비롯해 인텔, 일본의 키옥시아, 그리고 대만의 TSMC 등 6개 회사가 투자액을 줄일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반도체 제품 가격 하락이란 분석인데요. 지난해 7월 2달러 88센트였던 D램 고정가는 올 7월에는 1달러 34센트까지 떨어졌고 낸드 플래시 가격 역시 40% 이상 급락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으로 인해 각국이 앞다퉈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지난해 투자가 늘어나 공급 과잉이 된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겹친 영향이라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폰과 PC 등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 역시 전년 대비 44%가 감소했으며 PC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연산용 반도체 투자 역시 약 14%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베어드가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약 39% 높은 300달러로 제시했다는 뉴스로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7.3%가 급등해 231달러 28센트에 마감되면서 오늘 동종업체들을 일제히 상승시켰습니다. 베어드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와 마진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테슬라 주식 수요를 주도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다면서 첫 번째로 사이버 트럭 출시와 완전 자율 주행의 채택 확대, 또 다른 사업 부분인 에너지 관련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과 그리고 테슬라가 그간 진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으로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의 수요를 높일 것이라면서 또한 하반기에 예정된 AI 데이 이벤트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7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연율 415만 건이며 미국 2위 건축자재 판매 업체인 로우스를 시작으로 톨브라더스, BJ 홀세일 클럽, 딕스 스포팅 구스, 메이시스, 메드트로닉, 어반 아웃피터스, 코티 잉크, 레이지보이, 시티 트렌즈, 커네디안 솔라, 그리고 일렉트로메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해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시장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전일 시장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0.17%가량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2,508.8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월요일 시장부터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불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간략하게 주가부터 훑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0.45%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68%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0.45% 상승한 66,6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68% 하락한 116,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셋업체들 보시면 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장 초반보다 이렇게 막판에 가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0.57%, 삼성 SDI가 1.17%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LG 화학의 경우 0.18%로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을 살펴보면 2차 전지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을 받았던 게 2차 전지 셋업체들이 아니라 소재 종목들이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금양이라든지 나머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소재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냈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최근 들어서 징검다리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오르고 또 하루는 하락하고 이러한 장세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반등에 다시 한번 성공을 하면서 888.7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상승폭도 코스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코스닥 지수는 종가 대비 1.3% 오르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 BM이 모두 5%에서 9%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전거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선별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HPSP가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관련 종목들 내에서도 다 오른 것은 아니고 가온칩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만 올랐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전일 시장에서는 어떠한 특징주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는지 주가 흐름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코스닥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에코프로가 9.2% 오른 117만 5천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 110만 원 선에 복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대까지 확인해 보시면 막판에 가서 매수세가 더 확연히 몰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이때 정말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5.13% 오른 32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장 초반에 장중 고점 33만 6,5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는 탄력이 살짝 둔화되면서 윗꼬리를 짧게 달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그 밖에 나노 신소재 1.16% 올랐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3.87%로 4%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17,17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됐다는 점 전일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많이 매물이 빠져나가며 급락을 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다시 한번 2차 전지주들 쪽으로 관심이 몰리면서 함께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신용융자 잔고 거래가 많이 늘어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테마성 움직임이 강했던 시장이라고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 또 한 번 각광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유니온 그룹주들인데요. 유니온이 8.76% 오른 6,21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장 초반에 더 강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6,700원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6,730원 선을 터치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8%대까지 둔화가 됐습니다. 6,2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의 경우에도 5.98%의 상승률 나타내주면서 3,635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흐름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조금 더 강했던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윗골이 달면서 5%대까지 상승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장 초반의 고점은 3,8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3,845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한다라는 소식과 연관성이 깊게 나타났는데요. 중국이 이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등 이 희귀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부터 일부 기업들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수출 허가 신청을 받고 그 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이렇게 수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유니온 그룹주들이 함께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니온 그룹주뿐만 아니라 유니온 머티리얼 5.98% 오른 가운데 삼화전자의 경우에도 1.44%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이슈가 장 초반에 조금 더 민감한 재료로 반응이 되면서 6,580원까지 올라섰는데 결국 마감가는 6,300원 선까지 밀려났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섹터로 맥신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 주인공 종목은 아무래도 이 맥신 관련 종목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수급 쏠림 현상이 이제는 이 맥신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나노의 경우에도 29.97%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휴비스도 29.94%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티플렉스의 경우에도 전일 시장 급등을 하면서 16.92%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5,3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경동인베스트도 연일로 강세 흐름을 지속하면서 전일 시장에서도 29.97%의 상한가를 나타냈고요. 종가는 13만 1,4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그 밖에 아모센스도 함께 종목으로 엮이면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태경산업도 마찬가지로 29.94%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맥신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던 전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맥신과 관련해서 티타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연일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일부 기업에서는 맥신과 관련된 생산 설비가 전혀 없고 단기간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이 되면서 이 관련주들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역시 전일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맥락이 초전도체 때도 나타났었죠. 초전도체가 주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 맥심과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안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콤이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전일 시장 29.82%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5,42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이 CCTV 설치를 검토하고 특별 치안 활동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장 막판에 가서 오후장에 가서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콤뿐만 아니라 포커스 HNS도 이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17.82% 상승한 2,81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미용기기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기기 섹터 살펴보시면 전일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클래시스가 7.91%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하이로닉이 어제는 시장의 주인공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미용기기와 관련해서는 하이로닉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의료기기, 특히나 미용기기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상인 증권에서 이 하이로닉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국내와 중화권에 국한이 되어 있었지만 23년 2분기부터 유럽향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특히나 중국 시장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8월 초에 매출 4조 원대인 중국의 신생활 그룹으로 이 홈뷰티 기기인 홈세라가 20억 원대의 규모로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요. 리프팅 기계입니다. 이 리프팅 기계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단 2주 만인 8월 16일에 2차 물량을 수주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하이로닉의 주가도 29.98%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13,310원에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 종목들 전일 시장 또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하나솔루션, KC코트레, OCI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6천원 규모의 미국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 소식 등의 상승을 한 거였고요. 또 미국 상무부가 지난 18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하나솔루션이 이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